제목 60년 만에 재회 전쟁이 갈라놓은 남매의 이야기. 프롤로그 1950년 여름.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반도에 전쟁의 포성이 울려 퍼졌다. 평안북도 의주 작은 마을에 살던 김씨 가족도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15살 소녀 김순례와 9살 남동생 김철수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남매였다. 언니는 동생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가고 동생은 언니가 만들어준 주먹밥을 맛있게 먹었다. 그들에게는 내일도 모레도 당연히 함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전쟁은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앗아갔다. 북한군이 남하하고 유엔군이 반격하면서 전선은 매일같이 요동쳤다. 김씨 가족은 폭격과 총성 속에서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다. 아버지는 이미 인민군에 끌려간 뒤였고 어머니는 갓난아기를 업고 순례와 철수의 손을 꼭 잡은 채 피난길에 올랐다. 일부 헤어짐. 피난길은 지옥 그 자체였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고 폭격기는 하늘에서 언제든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순례는 동생 철수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철수는 배가 고프다고 다리가 아프다고 울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언니 배고파요. 조금만 참아 철수야. 저기 마을 가면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 거야. 순례는 자신도 배가 고팠지만 동생을 달래며 걸었다. 어머니는 등에 업힌 갓난아기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다. 피난민 행렬은 강을 건너야 했다. 다리는 이미 폭격으로 끊어진 상태였고 사람들은 얕은 여울목을 찾아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폭격기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순례는 철수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어머니가 소리쳤다. 순례야, 철수 데리고 저 바위 뒤로 숨어. 폭탄이 떨어지는 소리, 땅이 흔들리는 진동, 흙먼지와 연기가 사방을 뒤덮었다. 순례는 철수를 끌어안고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귀가 멍멍했고 눈앞이 캄캄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폭격이 멈추고 주변이 조용해졌다. 철수야? 철수야. 순례가 동생을 찾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아니, 철수가 없었다. 방금까지 품에 안고 있던 동생이 사라진 것이다. 순례는 미치도록 동생을 찾아 헤맸다. 철수야. 김철수야. 사방에서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렸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 자식을 잃은 부모들. 모두가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순례도 목이 쉬도록 동생을 불렀지만 철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를 찾았을 때 어머니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다행히 살아있었다. 순례는 어머니를 깨웠고 어머니가 눈을 뜨자마자 한 말은 철수는 이었다. 엄마, 철수가 없어요. 어머니와 순례는 밤새도록 철수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전쟁의 혼란 속에서 9살 소년을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웠다. 피난민들은 계속 남쪽으로 이동해야 했다. 머물러 있으면 죽음뿐이었다. 순례야, 우리 가야 한다. 안 돼요, 엄마. 철수 없이는 못 가요. 철수도 남쪽으로 갈 거야. 우리가 여기 있으면 철수가 우리를 찾을 수 없어. 남쪽으로 가자. 거기서 만나자. 어머니의 결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갓난아기와 15살 딸을 데리고 행방불명된 아들을 찾아 전쟁터에 남을 수는 없었다. 순례는 그날의 결정을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줄은 몰랐다. 이부 남과 북. 철수는 정신을 차렸을 때 낯선 곳에 있었다. 폭격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던 것이다. 깨어났을 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도 누나도 아기도 보이지 않았다. 9살 소녀는 울면서 가족을 찾아 헤맸다. 엄마, 누나.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나가는 피난민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두들 자신의 생존에 급급했다. 어떤 아주머니가 불쌍히 여겨 주먹밥 하나를 주었지만 그것뿐이었다. 철수는 며칠을 헤맸다. 배가 고파 쓰레기통을 뒤졌고 추워서 길가에 버려진 옷을 주워 입었다. 그러다 북한군 부대와 마주쳤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모아 북쪽으로 보내는 중이었다. 너 부모는? 없어요. 폭격 때 잃어버렸어요. 그래, 우리와 함께 가자. 북쪽에 가면 밥도 주고 공부도 시켜줄 거다. 철수는 그렇게 다른 전쟁고아들과 함께 북쪽으로 끌려갔다. 다시 북으로 올라가는 길, 철수는 계속 뒤를 돌아봤다. 혹시 누나가 자신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순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 순례와 어머니는 부산까지 내려갔다. 피난민 수용소에서 지냈고 매일 적십 자사에 가서 실종자 명단을 확인했다. 김철수 9살 평안북도 의주 출신이라고 신고를 했지만 소식은 오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철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철수는 살아있어. 어딘가에서 살아있다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순례는 20살이 되어 결혼을 했다. 남편은 전쟁에서 한쪽 다리를 잃은 참전 용사였지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아이들이 태어났다. 딸 2, 아들 1. 아들의 이름을 철호라고 지었다. 잃어버린 동생 철수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엄마, 삼촌 이름이 철수예요? 응, 엄마 동생. 내 삼촌 이름이 철수였단다. 삼촌은 어디 계세요? 북쪽에 계실 거야.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순례는 아이들에게 삼촌 이야기를 자주 들려줬다. 철수가 얼마나 귀여웠는지, 얼마나 말을 잘 듣는 동생이었는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삼부 북쪽의 철수. 북쪽으로 간 철수는 국가고아원에서 자랐다. 그곳에서 다른 전쟁고아들과 함께 생활했다. 가족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흐릿해졌지만 누나 순례의 얼굴만은 잊을 수 없었다. 자신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던 누나, 조금만 참아, 철수야라고 말하던 누나의 목소리. 철수는 열심히 공부했다. 성적이 우수해서 대학에 진학했고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에는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했다. 26에 결혼을 했다. 아내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이었다. 동무 남쪽에 가족이 있다고 했죠? 네. 누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만날 수 없겠죠. 언젠가는 통일이 되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철수와 아내 사이에 자녀가 3 태어났다. 아들 2, 딸 1. 철수는 자녀들에게 남쪽에 고모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북한 사회에서는 위험한 이야기였지만 가족에게만큼은 숨기고 싶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다. 철수의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허리가 굽었다. 공장에서 은퇴를 했고 손자 손녀들이 생겼다. 누나 순례를 만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철수는 즉시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신청자가 너무 많았다. 수만 명이 신청했지만 실제로 상봉할 수 있는 사람은 수백 명에 불과했다. 첫 번째 신청 탈락. 두 번째 신청 탈락.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탈락했다. 철수는 70대가 됐고 건강도 나빠졌다.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약을 먹어야 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너무 힘드시잖아요. 아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죽기 전에 누나를 꼭 한번 만나야 한다. 사부 남쪽의 순례. 순례도 마찬가지였다. 이산 가족 찾기 신청을 수십 번 했다. KBS 이산 가족 찾기 방송에도 나갔다. 하지만 철수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엄마, 삼촌은 아마 전쟁 때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니야. 철수는 살아있어. 엄마가 느껴. 어딘가에서 살아있다고. 순례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자식들은 모두 장성에서 가정을 꾸렸다. 손자 손녀들도 생겼다. 순례는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벽에는 어린 시절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흑백 사진 속에 철수의 모습이 보였다. 까까머리에 환하게 웃고 있는 9살 소년. 철수야, 누나가 미안해. 내 손을 놓쳤어. 미안해. 순례는 밤마다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80세가 넘었지만 60년 전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다.
폭격 소리, 흙먼지, 그리고 손에서 빠져나간 동생의 작은 손. 2018년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다시 이산 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다. 순례는 85세였다. 건강이 많이 나빠져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신청서를 냈다. 그리고 기적처럼 연락이 왔다. 할머니, 대한적십 자사입니다. 북측에서 할머니의 동생으로 보이는 분의 명단이 확인됐습니다. 순례는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다. 정말이에요? 철수가, 우리 철수가 살아있어요? 예, 확실하지는 않지만 생년월일과 고향, 그리고 누나 이름이 모두 일치합니다. 곧 영상 상봉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순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60년을 기다렸다. 그 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이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오부 영상 상봉. 2018년 10월 금강산 이산 가족 상봉 장소가 아닌 서울과 평양을 잇는 영상 상봉이 이루어졌다. 직접 만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이동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순례는 자식들과 함께 적십 자사 상봉실에 도착했다. 큰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고 카메라와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었다. 순례는 떨리는 손으로 한복을 매만졌다. 오늘을 위해 새 한복을 마련했다. 동생에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 곧 연결됩니다. 진행요원의 안내가 있었다. 순례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영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곳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굽은 등. 하지만 순례는 한눈에 알아봤다. 저 사람이 철수라는 것을. 눈빛이, 눈매가 똑같았다. 9살 소년의 눈빛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철수야. 순례의 목소리가 떨렸다. 화면 속 노인도 눈을 크게 떴다. 누나. 순례 누나예요? 그래, 철수야. 누나야. 순례 누나. 둘 다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다. 60년 만의 재회. 15살 소녀와 9살 소년이 이제 85세와 79세 노인이 되어 화면을 통해 마주보고 있었다. 누나, 미안해요. 내가 누나 손을 놓쳤어요. 아니야, 철수야. 누나가 미안해. 누나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누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엄마는 어떻게 되셨어요? 엄마는 20해 전에 돌아가셨어. 돌아가실 때까지 너를 찾으셨어. 철수는 살아있다고 하시면서. 철수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다. 누나는 결혼하셨어요? 응, 했어.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고. 자식들이 셋 있어. 손주들도 많아. 나도 가족이 있어요. 아내와 자식들, 손주들도 있어요. 누나, 나는 매일 누나 생각했어요. 혹시 남쪽에서 잘 살고 계실까, 건강하실까? 나도 매일 너 생각했어, 철수야. 밤마다 꿈에 내가 나왔어. 9살 때 모습 그대로. 영상 상봉 시간은 제한되어 있었다. 겨우 30분. 60년을 기다린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누나, 건강하세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살아서 꼭 다시 만나요. 그래, 철수야. 꼭 만나자. 누나가 널 꼭 안아줄게. 60년 전에 못해준 그 안아주기를 꼭 할게. 화면이 꺼졌다. 순례는 빈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다. 옆에 있던 딸이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삼촌을 만나셨네요. 삼촌이 살아계셨어요. 그래. 우리 철수가 살아있었어. 누나는 믿었어. 우리 철수가 살아있다는 걸. 6부 그 후. 영상 상봉 이후 순례와 철수는 편지를 주고받았다. 적십자를 통한 서신 교환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짧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순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다. 자식들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 그리고 60년간 살아온 이야기들. 철수도 답장을 보냈다. 북쪽에서의 삶, 가족 이야기, 그리고 누나를 그리워했던 세월들. 편지를 받을 때마다 순례는 철수의 필체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철수에게 글씨를 가르쳐줬던 기억이 났다. 지금은 떨리고 서툰 필체지만 그 속에서 동생의 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해 겨울 순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85세 고령의 폐렴은 위험했다. 병상에 누운 순례는 자식들을 불렀다. 내가 만약 안 되면 철수에게 편지 한 통만 전해다오. 누나가 마지막까지 철수를 사랑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다음 생에는 꼭 손을 놓지 않겠다고.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는 꼭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순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도 후회는 없었다. 죽기 전에 철수를 만났으니까. 동생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기적처럼 순례는 회복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다. 살려는 의지가 대단하십니다라고 했다. 순례는 웃으며 말했다. 아직 할 일이 남았거든요. 동생을 직접 만나야 해요. 7부 기다림.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남북 관계는 다시 경색됐고 이산 가족 상봉도 중단됐다. 순례와 철수는 다시 만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순례는 87세가 됐고 철수는 81세가 됐다. 둘 다 건강이 계속 나빠졌다. 순례는 요양원에 들어갔고 철수도 거동이 불편해져 집에서 누워 지냈다. 편지마저 끊겼다. 남북 서신 교환도 중단된 것이다. 순례는 마지막으로 받은 철수의 편지를 항상 곁에 두고 읽었다. 순례 누나, 나는 매일 누나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누나가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60년을 찾아준 누나, 포기하지 않아준 누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요양원 간호사가 물었다. 할머니, 그 편지가 그렇게 소중하세요? 응, 우리 동생이 보낸 편지야. 60년 만에 다시 만난 동생. 60년이요? 어머, 대단하시네요.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살아있을 때 만났으니까. 순례는 창밖을 바라봤다. 북쪽 하늘을 바라봤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철수가 있을 것이다. 같은 하늘을 보고 같은 달을 보고 누나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 8부 손주들의 약속. 순례의 손주 민준이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대학에서 통일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다. 할머니, 제가 커서 꼭 남북이 만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증조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실 수 있도록. 고맙구나, 민준아. 할머니는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기뻐. 민준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했다. SNS에 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고 댓글을 달았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우리가 왜 갈라져야 했을까요? 60년을 기다린 사랑이 진짜 사랑이네요.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아픔이 더 이상 없도록. 한편 북쪽의 철수 손자 성철이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할아버지, 남쪽에 있는 고모 할머니를 꼭 만나고 싶으세요? 그럼 할아버지 평생 소원이란다. 죽기 전에 누나를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어. 언젠가는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커서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남과 북의 손주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산 가족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9부 마지막 편지. 2023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잠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특별 인도적 조치로 화상 통화가 다시 한번 허용됐다. 고령의 이산 가족들을 위한 마지막 기회였다. 적십 자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순례는 88세였다.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고 청력도 많이 약해졌다. 하지만 정신만은 또렷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동생분과 영상 통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이에요? 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5년 만이었다. 5년 만에 다시 동생을 볼 수 있다니. 그 일주일 동안 순례는 매일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철수는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까? 하지만 곧 웃었다. 철수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늙었을 테니까. 자식들이 새 옷을 사다 드렸다. 손녀가 머리를 곱게 빗겨주었다.
손자 민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약속된 날 순례는 다시 적십자사 상봉실에 갔다. 가족들이 함께했다. 딸, 아들, 손주들까지 모두 모였다. 모두 큰아버지, 작은할아버지를 처음 보는 것이었다. 화면이 켜졌다. 그리고 철수가 나타났다. 5년 사이에 철수는 더 늙어 있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고 몸은 더 말라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누나, 철수야. 두 사람은 다시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슬픔보다는 그리움보다는 사랑이 더 컸다. 누나, 많이 늙으셨네요. 너도 그래, 철수야. 우리 둘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네. 누나, 제가 이번에는 가족들 데려왔어요. 제 아내, 자식들, 손주들도 있어요. 화면에 철수의 가족들이 나타났다. 아내, 아들 둘, 딸 하나, 그리고 손주들. 모두 순례를 향해 인사했다. 고모 할머니, 안녕하세요. 순례도 자신의 가족을 소개했다. 철수는 화면 속 조카들과 조카 손주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순례 누나, 좋은 가족 두셨네요. 누나가 행복하게 사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너도 그래, 철수야. 좋은 아내 만나고 자식들도 잘 키웠구나. 이번에는 시간이 조금 더 길었다. 1시간.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60년 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1시간에 다 할 수는 없었다. 누나, 기억나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강가에서 물고기 잡던 거? 그럼 기억하지? 내가 물에 빠져서 내가 건져낸 적도 있잖아. 맞아요. 그때 누나가 철수야, 괜찮아? 누나가 있잖아라고 했어요. 그 말이 평생 기억에 남았어요. 철수야, 누나가 정말 미안해. 그때 내 손을 놓쳐서. 아니에요, 누나. 그건 누나 잘못이 아니에요. 전쟁이 우릴 갈라놓은 거예요. 누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6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철수야, 우리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 네, 누나. 다음 생에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만나요. 전쟁 없는 세상에서. 시간이 다 됐다. 진행 요원이 조심스럽게 알렸다. 할머니, 할아버지, 곧 시간이 종료됩니다. 순례와 철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것이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철수야, 사랑한다. 누나, 나도 사랑해요. 평생 누나를 사랑했어요. 건강해라, 철수야. 오래오래 살아라. 누나도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이번 생에서든 다음 생에서든. 화면이 꺼졌다. 순례는 빈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철수야. 누나를 기억해줘서. 10부 유산. 그날 밤 순례는 긴 편지를 썼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정성스럽게. 사랑하는 철수에게, 오늘 너를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고 좋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 누나 마음이 놓인다. 철수야, 누나는 이제 많이 늙었어.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는 없단다. 너를 다시 만났으니까. 6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우리가 헤어졌던 그날, 누나는 평생 그날을 후회하며 살았어. 내 손을 놓친 것, 널 두고 남쪽으로 간 것. 하지만 이제 알아.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는 걸. 전쟁이라는 거대한 불행 앞에서 우리는 너무 작고 약했어. 철수야, 너는 누나의 자랑이야.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공부해서 기술자가 되고 가정을 꾸렸잖아. 누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가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만약 만나지 못한다 해도 너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누나는 행복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우리 꼭 같은 가족으로 태어나자. 그리고 절대 헤어지지 말자.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함께 늙어가자. 철수야, 사랑한다. 평생 너를 사랑했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야. 내 누나 순례가. 편지는 적십자를 통해 철수에게 전달됐다. 철수는 편지를 받고 하루 종일 울었다.
철수도 답장을 썼다. 순례 누나에게 누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누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60년 동안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저도 누나 말씀대로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도 후회는 없습니다. 누나를 다시 만났으니까요. 폭격으로 헤어진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누나 생각을 했습니다. 누나는 어디 계실까? 잘 계실까? 밤마다 꿈에서 누나를 만났습니다. 꿈속에서는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 강가에서 놀았습니다. 누나, 저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누나가 어딘가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 생각이 제 삶의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줍시다.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별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그래서 다시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누나, 건강하세요. 저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혹시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날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누나를 꼭 안아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누나. 동생 철수가 11부 세대를 잇는 사랑. 순례의 손자 민주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 제목은 60년 만에 재회 마이너스 전쟁이 갈라놓은 남매의 이야기였다. 책에는 할머니와 증조 할아버지의 사진, 편지 내용, 영상 상봉 장면이 담겼다. 출판사에서 출간을 제안했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댓글을 달았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통일이 왜 필요한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에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민주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다. 학교, 기업, 단체에서 초청이 들어왔다. 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말했다. 제 할머니는 60년을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이 마침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를, 통일을, 이산 가족의 상봉을. 북쪽의 철수 손자 성철이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다. 비록 북한에서는 자유롭게 출판할 수 없었지만 가족들에게는 전할 수 있었다. 두 손주는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재회를 그들이 이룰 것이다. 12부 겨울날의 기적. 2024년 겨울, 순례는 89세가 됐다.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순례는 꿈을 꿨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꿈이었다. 15살 소녀 순례와 9살 소년 철수가 강가에서 놀고 있었다. 누나, 여기 물고기 있어요. 조심해, 철수야. 물에 빠지면 안 돼. 괜찮아요. 누나가 있잖아요. 두 남매는 웃으며 놀았다. 해가 지고 노을이 졌다. 어머니가 저녁 먹으러 오라고 불렀다. 순례야, 철수야. 밥 먹어라. 네, 엄마. 순례는 철수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다. 꼭 잡고 집으로 걸어갔다. 철수가 말했다. 누나, 우리 내일도 같이 놀아요. 그래, 철수야.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꿈에서 깨어났을 때 순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옆에서 지키고 있던 딸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좋은 꿈을 꿨어. 철수와 함께 노는 꿈. 순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북쪽의 철수도 조용히 숨을 거뒀다. 83세였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철수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누나, 이제 만나러 갑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남과 북에서 두 남매가 세상을 떠났다. 60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떠나는 날만큼은 함께였다. 에필로그 이어지는 사랑. 장례식장에서 민주는 할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영상 상봉에서 동생을 만난 직후 찍은 사진이었다. 적십 자사에서 연락이 왔다. 민준 씨, 북측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께서도 같은 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민주는 놀랐다. 같은 날이라니. 이것도 인연일까 아니면 기적일까? 할아버지 유족 측에서 조의를 표하고 싶다고 합니다. 화상으로라도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주선하겠습니다. 며칠 후 화상 조문이 이루어졌다. 남쪽의 순례 가족과 북쪽의 철수 가족이 화면으로 마주봤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의 손자 성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례 할머니의 손자 민준입니다. 두 손주는 서로를 바라봤다.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어딘가 닮아 있었다.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이었으니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순례 누나네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전해라. 나를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저희 할머니도 마지막까지 증조 할아버지를 그리워하셨어요. 철수야라고 부르시면서 둘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 두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꿈. 성철 씨, 우리 언젠가 꼭 직접 만나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루지 못한 재회를 우리가 이룹시다. 그러고 싶습니다, 민준 씨.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 가족으로 만나요. 약속해요. 그때까지 서로 연락하며 지내요. 네, 약속합니다. 화면이 꺼진 후 민주는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했다. 서랍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다. 흑백 사진. 15살 소녀와 9살 소년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50년 봄. 순례와 철수. 영원히 함께. 민주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할머니와 증조 할아버지는 이제 다시 만났을 것이다. 전쟁도 국경도 없는 곳에서 다시 어린 남매가 되어 손을 잡고 있을 것이다. 후일담 2년 후. 2026년 남북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됐다. 교류가 확대되고 상봉 행사가 정례화됐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과 성철이 만날 수 있는 날이 왔다. 판문점 평화의 집. 남과 북의 가족들이 처음으로 직접 만났다. 민준과 성철이 악수를 했다. 그리고 포옹을 했다. 드디어 만났네요. 네, 정말 꿈만 같습니다. 두 가족은 함께 사진을 찍었다. 남쪽의 순례 가족과 북쪽의 철수 가족. 6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된 가족. 민주는 할머니의 유품을 성철에게 건넸다. 순례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 그리고 그 흑백 사진. 이것 좀 보세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성철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자신도 가져온 물건을 꺼냈다. 철수가 평생 간직했던 것. 낡은 천조각이었다. 이건 할아버지께서 평생 지니고 다니신 거예요. 헤어지던 날 입고 있던 옷의 일부래요. 고모 할머니 손길이 닿았던 마지막 물건이라고 하시면서 두 손주는 서로의 유품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 정말 서로를 사랑하셨네요. 네. 6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두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다. 남과 북의 음식이 한 상에 차려졌다. 민준이 잔을 들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위해 건배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그 소리는 평화의 소리였고 희망의 소리였다. 마지막 장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동시에 끝나지 않았다. 순례와 철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민주는 통일부에서 일하게 됐다. 이산 가족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성철은 북쪽에서 남북 교류 업무를 맡게 됐다. 둘은 정기적으로 만나며 협력했다. 민준 씨, 이번에 또 50 가족이 상봉하게 됐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처럼 다시 만나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죠. 한 가족이라도 더 빨리. 두 사람은 밤낮으로 일했다. 이산 가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상봉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온라인 화상 상봉을 정례화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수천 가족이 다시 만났다. 눈물의 재회, 기쁨의 포옹. 매번 상봉 현장에 가면 민준과 성철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우리가 할머니의 꿈을 이루고 있어요. 할아버지, 이제 더 이상 헤어지는 가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반도에는 여전히 수만 명의 이산 가족이 살고 있다. 그들은 모두 순례와 철수처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어머니를, 아버지를, 형제를, 자매를. 시간은 흐른다. 이산 가족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만나지 못한 채로.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후손들에게 전해진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평화를 위해,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 순례와 철수의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십만 개의 이야기 중 하나다. 전쟁이 만든 비극, 분단이 만든 아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희망의 이야기다. 60년을 기다린 사랑, 포기하지 않은 믿음,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진 재회. 언젠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더 이상 헤어지는 가족이 없는 날, 모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 그날이 오면 순례와 철수도 하늘에서 미소 지을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전쟁의 아픔을, 이별의 슬픔을, 그리고 평화의 소중함을.